주의! 이 영상은 매우 지극히 오훈종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정령이라고 하면 팅커벨 같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위키백과에선 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이상한 기 또는 정기 아니면 육체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영웅 등 일단 현실에서는 없을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인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에서도 팅커벨 비슷하게 생겼죠. 주로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로 나옵니다만 정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재앙, 그 자체인 애니이자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데이트 어 라이브의 야토가미 토카입니다. Gangsang O Hunjong. 데이트 어 라이브라는 라노벨 원작인 작품에서는 정령이 재앙의 상징입니다. 정령들은 보통 인간계가 아닌 인계라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며 인간계에 등장할 땐 공간을 왜곡하며 공간진이라는 형상을 일으킵니다. 해당 지역엔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하기에 정령이란 존재는 일명 특수재해 지정 생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령은 처음 등장했을 때 유라시아 대륙 중앙부에 생기면서 무려 1억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으니 인간 입장에선 엄청난 재앙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렇게 대재앙을 기본 옵션으로 달고 등장한 정령 또한 평범하지 않은데 총알을 아무렇지 않게 막는 보호막을 펼치는 등 사실상 인간이 대응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정령이 나타났을 땐 대정령 부대 AST가 출동하며 첫 번째 대응책으로는 무력을 통한 선멸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며 두 번째 대응책으로는 최대한 발을 묶어 이동을 막은 뒤 소실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정령이 그냥 스스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만 막는 꼴이죠. 이런 설정을 가진 일명 데어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정령이 바로 오늘 얘기할 야토가미 토카입니다. AST에서 토카에게 부여한 식별 코드는 프린세스로 확실히 공주처럼 보이는 드레스형 방어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피해 없이 AST 부대를 쓸어버리기에 아, 저건 처음 나온 정령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인간 입장에선 저런 개사기 방어구랑 무기, 능력까지 갖춘 정령을 어떻게 손도 못 대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런 정령을 무려 봉인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예, 그게 바로 주인공인 이츠카 시도입니다. 그래서 봉인하는 방법이 어디 노란 삐죽머리 만화처럼 리스크가 있냐? 아닙니다. 아, 그럼 주황 삐죽머리 만화처럼 지하에 가둬놓겠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봉인을 하나 싶어서 보면 키스를 합니다. 라노벨이나 만화 같은 판타지 창작물에서 따지긴 좀 그렇긴 한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옆 동네는 미친듯이 싸우면서 사람 하나 제물로 바쳐서야 절반밖에 봉인 못했고 그 바로 옆 동네는 대상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 되어서야 가능했는데 여기는 개절개도 정령이 여성형밖에 없고 걔네들 꼬셔서 키스를 하면 그 힘이 봉인이 된대요. 바로 전 영상에서 강연금을 하고 와서 그런지 아니면 6년 전에 봤던 거라 다시 보니 폭탄이었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근엄했던 토카는 시도가 꼬셔서 키스를 하니 평범한 인간처럼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도의 퍼스트로 짝짝꿍하는 게 초반 내용이죠. 뒤는 안 봐도 다른 정령 나와서 하렘 만드는 거 다들 보이잖아요. 외모는 작중 인물들이 인정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다만 조금 폭력적이게 묘사되는데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하면 좋겠지만 폭력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눈이 아파올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지 왜 폭력적이고 눈이 아픈 걸까요? 제 얼굴도 보면 폭력적이고 눈이 아픈데 앞으로 제 얼굴도 아름답다고 해야겠습니다. 무기지만 천사라고 하는 토카의 무기는 산달폰이라고 하는 검입니다. 검을 부르면 옥좌의 검 손잡이만 나와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옥좌를 변형시켜 비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검 형태에선 평범한 근접전을 하면 되고 옥좌 정중앙을 가르면 옥좌가 검과 합쳐지는데 이를 최후의 검 활반 헤레브라고 부르며 이땐 참격을 날려 원거리 공격도 가능합니다. 위력은 산을 날려버릴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죠. 머테리얼 설정집엔 일격의 대지를 양다한다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갑옷이지만 영장이라고 부르는 갑옷은 신이 영장 10번 아도나이 멜렉입니다. 왕이신 하느님이란 뜻을 가졌고 스탯이 공개된 정령들 중에선 내구력은 최강을 자랑합니다. 토카에게 총이 안 통하는 이유도 이 갑옷에 있는 거죠. 흑화로 반전을 하게 되면 무기와 갑옷이 변경되며 색 또한 밝은 보라색에서 어두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선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작중 처음으로 등장한 정령이 처음으로 반전도 했습니다. 이때 천사는 포화공 나헤마이며 활반 헤레브는 종언의 검 페이바시 헤레브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개쩌는 작화와 설정 그리고 디자인이 엄청나긴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화려함에 가려진 허술함을 들춰봅시다. 일단 처음 나온 정령이니까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개쩌는 첫인상이 점점 깎여나갑니다.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산달폰은 점차 시칼만도 못해지고 게임판에선 웨딩케이크를 잘 때 쓴다든지 란도셀에 리코더 대신 산달폰이 달려있다든지 아니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검이라면서 세계의 벽조차 베어버릴 수 있는 검이 취급이 이래서 되겠냐고. 취급이 점차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고급진 공주처럼 나왔던 첫인상은 콩고물빵에 사족을 못쓰고 쓰다듬는 것에 환장을 하면서 반전했을 때 그렇게 강력했던 모습은 다 날아갔어요. 애니 1, 2화만 든든하게 나오고 그 다음부턴 봉인당한 처지라서
녀석 이게 뭘까 싶어요. 물론 애초에 하렘을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고 키스하면 힘이 봉인된다는 설정도 의도가 뻔히 보이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처음 나온 정령이기도 한데 얘가 지능이 좀 많이 딸려요. 그냥 바보라고요. 얘가 힘 스탯 230인데 지력 스탯이 32입니다. 뇌근육 바보란 뜻이죠. 반전을 하면 혹시 얘가 괜찮아지진 않을까 했더니 33이랍니다. 1 올랐어요. 1. 딱 1. 바로 다음 정령 요시노는 152고 이자요의 미쿠도 70 정도 되는데 토카는 약 0.5 미쿠에 약 0.2 요시노란 말이에요. 바보여도 진짜 개바보입니다. 원작 진행에도 지능 버프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특이한 설정은 더 있습니다. 보통 반전을 한 정령은 이성이 날아가는 게 보통입니다만 토카는 인격체를 유지한 채 대화도 합니다. 반전은 진짜 반전시키는 게 아닌 연결정이 정제된 세피라 상태에서 원래 상태인 클리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작품 설정상 인간이 정령으로 변한 시스템이기에 평범한 인간이 저런 특이한 힘을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아가 폭주하며 앞뒤 안 가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카는 원래부터 연결정에서 자아가 생긴 특이 케이스라 반전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도 기존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폭주는 안 하는 겁니다. 토카가 반전을 하면 다른 정령들 비중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토카가 나오는 스토리는 유독 평이 좋아서 작가가 편애하는 캐릭터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으니까 자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진 히로인도 토카로 정론화가 되어 있지만 결말엔 결혼 엔딩이 아닌 합의 하렘 엔딩이라서 히토미 소재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영상 내내 토카를 까기만 한 것 같은데 이걸 왜 했냐면 얘 때문에 했습니다. 설명란에 맨날 적어놨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신청을 디코로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보면 순서 확인이 애매해서 그런 겁니다. 한 달 전이라고 하면 40일 전인지 50일 전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일, 몇 시, 몇 분까지 나오는 디코로 신청을 받는데 피아 쟤는 디코, 방송, 댓글 싹 다 와서 대여라를 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디코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소재 떨어지면 유튜브 댓글에서 뽑아서 할게요. 얘는 요시노를 외쳤지만 그래도 나름 진 히로인 취급인데 토카 먼저 해줘야지. 근데 아마 대여라 영상은 다 이런 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화가 개망해서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